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아 프렌즈와 의심스러운 발자국 토크입니다. 오늘은 의심스러운 발자국에 글을 써주신 우리 리타 이현숙 작가님과 소개는 저 다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아 프렌즈의 윤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푸아 프렌즈 한승재입니다. 저는 이종건입니다. 저는 푸아 프렌즈 한영규입니다. 네, 알라 잉어의 알라입니다. 잉어 김다혜입니다. 저는 박세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현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전개. 네. 우리 그 의심스러운 발자국이라는 현장 프로젝트의 주제를 가지고 다 모인 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집에 편하게 모였는데요. 어저께 토크를 이렇게 세 분을 했는데 정말로 방향을 알 수 없게 이렇게 막 갔거든요. 하나는 갑자기 맨홀 얘기 시작해가지고 맨홀 얘기만 막 하다가 끝났고 또 재밌었던 게 어떤 팀에서는 의심스러운 게 좀 나에게는 좀 무서운 도시다 좀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기본적인 질문의 틀은 드렸는데 뭐 그 중에서 한 가지 질문만 나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질문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형식이나 이 시간이나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서로 우리는 다 재밌고 좋은 사람들로만 저희가 모았으니 친해지기 위해 대화를 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종건 교수님께서 워낙 잘하세요. 그래서 좀 마음 놓고 많이 네 어떤 게 궁금하셨던 게 있었나요? 궁금한 거는 너무 많은데요.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작가와 건축가의 그 생각과 언어와 작업이 전혀 다른 평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평면들이 과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램프웨이로 만나는 접점이 있을까? 만나려고 했을까? 안 그러면 우리는 이 평면으로 가고 너는 이 평면으로 가고 다른 평면에서 각자 존재하고 그리고는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런 얘기인지 궁금해서 그 작가와 건축가가 각자의 작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문학 작가가 글을 썼고 그 글을 읽은 건축가가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은 우선 박진택 소장님이나 다혜님에게 여쭤봐야겠네요. 글을 어떤 접점을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하는 것은 네. 우리 두 분뿐만이 아니라 공기가 이미 나에게 다가왔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작가의 글 읽어보니 그거 뭔지 모르겠다. 니는 니대로 난 나대로 한다. 이런 공기를 확실히 제가 느꼈거든요. 와,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데뷔? 전혀 다른 평면일 가능성이 의심스러워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수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박을 하실 건지? 자를까요? 보통 이제 건축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글은 아니어가지고 뭐 이렇게 끄집어낼 게 있어야지 끄집어내. 아예 그냥 반대 방향으로 당신은 밑으로 가시오, 우리는 위로 갈게요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 여러 개 이제 작업들 중에서 저는 그래도 제일 글하고 끈끈하게 붙어 있는 편이라고 느꼈거든요. 뭐 어떤 점인지 먼저 한번 제안해 주시면. 일단은 그 리타님 작가님의 글이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무겁게 끌어당기는 글인데 그 알라 잉어의 작업을 봤을 때 되게 연약한 구조고 취약한 구조예요. 흔들거리는 구조고 그런 것이 좀 글하고 직관적으로 되게 연약한 구조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서 있는 모습이 글에서의 이미지랑 꽤 풍기는 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건 꿈보다 해몽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로 건축을 하는 대지의 기초를 하고 세워져 있고 예산이 충분하면 흔들거리고 연장할 가능성이 없는데 아, 네, 네, 저는 사실은 의도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예산으로 그 구조물이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그 자리는 좀 그렇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타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불편한 구석을 자꾸 건드는 어떤 그러면 요소들이 뭐 있었어요. 저 제대로 된 작가네요. 그렇죠. 작가는 네. 불편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랄까 작가님 고향이 진례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고향이 김해거든요. 아, 네, 그래서인지 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고향으로 회귀하는 그 과정이 저한테도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영역들을 많이 건드려 주셨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작가님의 글을 스스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후에 박신택 소장님과 다희 소장님이랑 대화하면서 소장님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리타 작가님의 글을 어떤 선의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어떤 하얀 곡선이라고 이제 좀 대변되는 하얀 곡선으로 대변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뭐 꼭 그렇다면 이제 또 문학 작가의 작품과 닮은 뭔가 건축의 어떤 행위를 하시겠다는 건 아니셨던 거고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가 이 고민을 그렇게 넘어가셨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 볼게 이렇게 하셨던. 그래서 저는 어떤 그 꼭 반드시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연결된다기보다는 어떤 문학 작가의 글이 선이라는 어떤 기호로 해석이 되고 그게 다시 건축으로 넘어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나 징검다리는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와닿았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우리가 그 건축가랑 작가분들 투어를 하루 했거든요. 그날 이 박진택 교수님과 다혜님과 루크는 안 왔네요. 아 루크는 이 자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이 판칠 것 같다라는 눈치를 채고 스스로 지금 맞으셨다는 잘하셨네. 네. 아, 그러려면 힘못 썼을 거야. 맞아요. 알라행어의 작업을 보고서 소름 돋는데 막 이랬던 분이 있거든요. 잠깐 초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잠깐. 그렇게 안 하셨는데? 에이, 잠깐 오셔서 작업은 어땠는지. 아니 갑자기 에이, 좀. 아니 지금 자세 좋아요. 네. 기어서 들어오는 네. 근데 맨 앞에 안녕하세요. 머리큰 오군입니다. 마스크 불러주시고.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데 아니 근데 그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글들을 이렇게 주셨을 때 작가님 글을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선 사실 나머지 작가 글을 안 읽었어요. 되게 강렬했고 충격적이었고 뭔가 주제에 되게 막 그 걸맞는 내용을 뭐랄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삶의 어떤 막 그 시간적 본질 같은 것들이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갖고 나름대로 그 재밌게 봤는데 작품을 아까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 부족인지 뭔지 막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막 불안불안하고 그래갖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까 이제 표현하시기를 맨 처음에 그 대지를 보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떠 있는 뭔 플레이트를 해서 뭐 장소적 분위기를 이제 바꾸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산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취약하고 불안하게 결국 중령에 끌려갔고 계속 불안해지는 모습이 그라고 닮았다. 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행위 자체가 가지는 그 결과물은 그냥 본질과 항상 가깝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본질들이 서로 이렇게 약간 교감된 것이 아니냐라고 좋게 해석을 합니다. 빠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근 소장이 머리 큰 오근 소장이십니다. 네, 머리 큰 오근 소장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저도 현장에서 좀 와닿았던 거는 결국에 중력들에서 못 벗어나고 있네 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약간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출렁거리고 처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반항은 하지만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느낌.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살아있는 삶에서 중력에 끌려간다는 것만큼 당연한 게 없는데 그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그것도 깨달은 것처럼 하셔가지고. 중력에 뭐 말 그대로 반항한다 그래도 우리 건축에서 많이 쓰는 반중력, 안티그라비티는 그냥 개념이거나 감각 정도에 머물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승에 대한 욕망이 있고 수직성에 대한 강렬한 선적인 표현이 있고 그래서 중력에 끌려간다는 것은 그냥 기본 디폴트로 두고 출발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중력이란 얘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무거움 그 무거움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쿤데라 생각나는데요. 우리에게 무겁게 하는 것과 가볍게 하는 것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가 뭐 현실적인 건 다 무겁죠. 마땅한 것은 무겁고 반복되는 것은 무거운데 일시적인 것은 가볍고 뭐 등등 이렇잖아요. 무거움과 가벼움이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긴장 속에 놓여 있는 건데 쇳덩어리는 무겁죠. 근데 인식은 감각과 달리 또 이게 가벼울 수 있죠. 쇳덩어리에 대한 각각은 무겁지만 수평을 향한 선이라든가 그 가녀린 그 식물들은 무거울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가벼움과 무거움 반드시 존재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긴장의 국면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편히 보는 무거움과 가벼움이 만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만나는가 나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이 오늘 오셨으니까 어떤 무거움이 고양이 정말 무거운 것인지 가벼운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고양이 가능한 얘기인지 또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고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 고양이에 대한 정의도 다를 거고 그래서 작가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건축가들이 그 작가는 아까 선인이 이제 박진택 선생 얘기로는 나는 밑으로 나는 위로 하는 아래 위 중력의 문제와 무거움과 가벼운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렇네요.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네, 노래는 엄청 잘 들려요. 쩌렁쩌렁합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끊기게 들려서 타이밍을 제가 잘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 엄청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었고요.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피드백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한 경험이라서 그랬어요. 제가 약간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교수님 말씀에 응답을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 글을 처음에 드렸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동시에는 엄청 기대도 됐어요. 뭐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아까 그 각자 딴 작업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알라잉어 건축가 소개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시적 이미지를 향한 야망의 한 방법이다. 이 말이 저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서로 속도랑 에너지를 실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올라가려는 속도가 있고 저는 내려가려는 속도가 있는데 그걸 잘 받아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제 글에 그냥 반응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시적 이미지를 향한 야망의 한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거든요. 이게 문장을 읽어드리자면 구조물을 짓는 것은 결국 영혼을 향한 추구이자 존재 의지의 표현이다. 구조의 비물주의하는 그것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적 이미지를 향한 야망의 한 방법이다. 아무튼 이 부분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래전에 쓴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인 걸로. 제가 막 한참 심각했을 때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딱히 지금 알라잉어가 만든 작업뿐만 아니라 실론으로도 될 정도로 교과서적인 명제잖아요. 붙잡을 수 없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어떤 몸부림이 시라고 보면 그래서 뭐 여기서 만든 작업이 옛날에 했던 생각이든 지금과 무관하든 그것과 분리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옛날이든 지금이든 시간을 넘나들면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옛날 거니까 지금과 상관없다가 아니라 옛날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점을 좀 이게 자유롭게 옮겨다니면서 말씀하시죠.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대답에 반응한다기보다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걸 말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 남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그 익숙하지 않음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설 현장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처음에 그 아시바 타거나 뭐 한옥, 특히 한옥 현장 같은 경우는 그냥 송판 같은 거 이렇게 고정도 안 해요. 묶지도 않고 그냥 송판 얹혀놓고 그냥 막 그 위를 다니시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처음에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그 송판 위를 걷고 있더라고요. 이게 막 흔들려요. 근데 이게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알고 나도 알게 된 거죠, 어느 순간. 웬간치 흔들려도 그냥 그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물을 만들 때도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혜랑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매달려 봤는데 지금은 폴이 한 13개, 12개? 24개? 12개. 근데 4개만 가지고도 제 몸을 온전히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무거운 판을 막 올리면서 괜찮아 이거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니까 남들은 이게 그 위에 올라간 게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는지 잘 하여튼 감이 없어서 이걸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처짐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 없을 거다라는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다른 어떤 감각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각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거고 이게 하여튼 확장해서 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보통 막 빠른 속도 속에나 뭐 하여튼 비행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오히려 옆에서 보는 사람은 불안한데 막상 운전하는 사람이나 비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불안하거든요. 오히려 엄청난 자유를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 지속의 끊임없는 밸런스를 찾는 과정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면서 이렇게 부유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그 건축가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뭐랄까 이렇게까지 막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질 자체의 어떤 속성을 잃어버리고 뭐 다른 것으로 읽혀지는 뭐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게 뭐 이렇게 시적 이미지를 건축가로서 시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통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말이죠.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바로 점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여기 이 아파트가 익숙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찾는데 헤맸어요. 208동에 1, 2, 3으로 들어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4, 5가 어딘지 몰라서 계속 헤맸어요. 근데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아파트 처음이었고 낯설었지만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불안하려면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흔히들 뭐 우리나라 건축은 자연스럽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자연스러운 것은 자기 감각의 반복을 통해서 일부가 될 때 그냥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자연스러운 거 우리 자연스러움이 다르듯이 자연스러우면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낯익지 않다 그래서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낯익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을 넘어선 경우에만 아마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건물은 건축가 입장에서는 무너질까 봐 불안하겠죠. 불안한데 건축 아닌 사람에게는 전혀 불안 안 할 것 같아요. 튼튼하고 흔들린다서 무너질 건 아닌 것 같고 쇳덩어리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불안한 것은 그거보다는 가냘픈 나는 이제 오늘 보면서 가냘픈 그 식물들이 불안해요. 이놈들이 죽을 것 같고
흙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고 뿌리가 내리는 뿌리는 안 보이고 근데 마침 저 몇 군데 이제 새로운 잎이 돋아나서 불안하지 않더라고. 식물에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구나. 근데 그런 데서 불안하지 않으면 좀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이 만약에 시적인 것에 관한 건축적 감성 또는 상태의 타겟이라면 구조물보다는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박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두 분이 진짜 닮았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두 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있으니 누가 불편해요? 누가 그랬을까? 누가 불안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편해. 이게 이제 뭐 다 개인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렇지. 개인의 영역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소장님한테도 수십 번 물어봤던 것 중에 괜찮겠죠? 태풍 온다던데 이거 되는 거 맞겠죠? 뭐 이제 그러니까 역시 큐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책임, 아까 쿤데라가 말하는 의무, 책임 때문에 불안한가 봐요. 그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거 한번 물어봄으로 해서 나의 책임이 덜어지는 느낌. 그렇지. 그리고 여러 번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나중에 할 말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소장님의 작업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또 게다가 유일하게 시공사를 고용 안 하시고 직접 하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껏 기대되고 흥분되지만은 이제 똑같이 불안감이 이제 엄습하는 거죠. 네, 리타 작가의 글 또한 이제 좀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과정이 있었죠. 그치. 리타 작가도 계속 우리 문학 쪽에 이제 큐레이팅을 맡아준 게 박세미 기자인데 이런 글이 진짜 괜찮을까요? 이걸 좀 거듭해서 물어봤다고 하고요. 저는 박세미 기자 글을 읽어보면서 네. 이거 뭐 건축하고 뭔 상관이래? 저 양반이 건축 잡지 기자 맞아? 건축중공학도 맞아?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박세미에게 정말 수상한다.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근데 박세미 기자가 쓴 글을 보면서 다른 작가도 다 비슷하겠지 하고 그냥 아하. 뭐 건축가의 시각으로 읽어봐야 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한 어떤 건축가는 뭐 그런 글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런 그 소통하기 어려운 지점에 대한 어떤 직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뭘까요? 이게 소장님의 작업이 이제 그 교수님이 해석하시기에는 어떤 이제 불안한 이제 가녀린 생명체들 혹은 뭐 파이프의 두께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 사실 안정된 불안이죠, 그죠? 불안하지만 안정된 석축 같은 거네. 그만 썰만. 속초가 정말 안 되지. 펜스 같은 거지. 저는 석축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가 된 거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 불안이라는 것도 어쨌든 상태를 지속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죽음이고 끝이겠죠. 불안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리타 작가님 글에서도 이게 추락하는 이미지지만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게 그냥 균형의 문제인 것 같고 사는 게 그냥 균형 잡기라고도 보여서 저는 작업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소장님의 작업이 도면을 그리고 시공사한테 넘긴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몸으로 이걸 익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어요. look, left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이 반드시 담겼으면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엔날레 다른 작업들도 다 중력에 맞서는 작업이지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의 지속성이 중력이 당연한 게 아니라 건축의 약간 지속성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그냥 그거를 몸으로 익혀가지고 그 균형을 만들어냈다는 게 그런 점이 되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글이 나오기 전에 작업을 시작하시긴 했는데 그래 취지 정도만 듣고 시작하셨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건축가가 예술가 흉내를 낼 수 있는 어느 부분이구나. 네,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어떻게 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일단 뭔가 끊겨서 잘 안 들렸나 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말이 끊겼나 봐요. 근데 실제로 그 작가든 누구든 글을 읽고 글의 그 영향권 안에서 작업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걸 번역하는 작업도 번역을 잘해도 나쁘고 번역을 한다는 행위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각자의 어떤 본능에 따라서 작가가 어느 아우라 정도만 받아들이면 그게 더 좋은 작업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그게 더 낫고 하면서도 특히 뭐 글은 더 그렇겠지만 건축도 그 임프로바이즈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박진택 작업 보면 임프로바이즈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한 느낌이 들고 그 높이가 주는 그 상당함을 어떻게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건축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게 결부되어 있고 근데 시적인 상부는 이 도시라고 하는 그 정리된 공간에 굉장히 브루트한 그 건설 그 비계 같은 아시바 같은 게 동원되고 거기에 도시 한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풀, 농촌에서만 있는 텃밭에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란히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연인데 그것을 우리는 자연과 인공을 분리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맥락을 벗어나면서도 더 깊은 맥락에서 울림을 주는 측면들이 있어서 작업이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의 글을 읽고 충실히 따라가려 했다면 이런 작업이 나왔을까 이런 의심스러운 생각을 의심스러운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저 있습니다, 리타. 저 리타. 어떻게 3초 만에 까먹지? 진짜 이해가 안 돼. 리타. 제 말 잘 들리죠? 네네. 그 건축가라는 사람이 본인의 삶하고 다르다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요? 아니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라는 사람이 리타가 사는 삶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맞죠. 사실 그래서도 그런 게 저는 많이 느껴졌는데 어떻게 보면 리타가 관련 있는 첫 번째 건축물이 생긴 거거든요. 건축가라는 사람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된 거고. 그렇게 어때요? 이렇게 건축가라는 사람을 만나 보니까 어떤지 혹은 이게 좀 개인적인 변화가 혹시 좀 있는지 그런 거 조금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인 변화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거리감이 계속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뭐 계급적인 이유나 실제로 만나볼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텍스트 읽고 감동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래 건축가들이 이렇게 소개를 쓰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구성 단계에서 야망이나 열망이나 시적 이미지 이런 단어들을 볼 때 내가 하는 일과 전혀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무슨 어설프게 화해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건축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냥 직업의 일부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 알라잉어 이 팀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네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저한테는. 우리가 그 건축가랑 이렇게 문학 작가를 초대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상생을 바랐는데 사실 그 박진택 소장님이 자기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이잖아요. 옷이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봤는데.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질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꽤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표리부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초청드렸고 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다혜님이 제가 저번에 인터뷰했을 때 다혜님이 뭔가 리타님 글을 읽고서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 학교도 같고요. 그래서 뭔가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게 비슷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학교가 같은지는 몰랐는데 주거 환경이 비슷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그 위타님은 계급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되게 비슷한 삶을 살고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계급이 작가님 계급이 다르다는 뜻이 뭐예요? 이거를 이제 뭐 거의 사후가 돼서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저는 약간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어그로가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어떤 뭐 월 수입이 뭐 100만 원이 안 되고 이런 지금 것들이 경제적 수준을 계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계급을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그래서- 하층 계급이에요. 작가보다 더 하층이에요. 같은 계급이에요. 맞아요. 이거가 다 이제 그 20대, 30대 그 불안정한 어떤 그 상태, 뭐 프리캐리어스라고 불리는 아니 20, 30대는 프리카리아시라고 하지만요. 이분들은 50이 다 돼가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여전히 프리카리아시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확장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모두 삶의 처한 환경이 그래서 계급이 다르다고 그랬더니 네, 깜짝 제가 놀랐어요. 보통 뭐가 이런 다르단 경우에 말인가? 나는 그 계급이 아닌데 또는 뭐 우리 이제 사는 세계의 계급이 어딨어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입장 표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계급을 말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시듯이 이분들 이거는 제가 몰라요. 근데 알라는 계급이 한참 낮아요. 제 밑바닥이에요. 저 집이 개인적인 있으시잖아요. 질문이 있어요. 이 리타님의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나무집을 짓고 살 것이다 이렇게 희망하는 집이 나왔는데 그게 저 선생님 집이거든요. 똑같죠. 근데 그 어떻게 된 거죠? 그 계급과 맞지 않는 느낌. 계급은 아래 있지만 나무집을 가지고 계시네. 뭐 가진 게 집밖에 없어서. 그 계급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성은 계급을 나누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계급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큰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약간 일단 이 얘기를 제가 이거를 또 뭐 어그로를 끌려는 건 아닌데 이 얘기가 저한테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수치를 동반하는 일이고 또 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기의 경험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얘기가 그 뭔가 일단 유머나 뭐 웃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이 계급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걸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혜님이 하던 이야기가 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글을 읽으면서 저나 제 주변의 동료들이나 친구들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저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예술가분들이나 그런 분들과 항상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인터뷰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건축가랑 되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실제로 만나 뵙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건축가들의 편.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나중에 그 하게 되는 건축가가 김이용이더만요. 네. 다음 그래서 김이용 작업을 봤는데 김이용 작업은 굉장히 그 부르주아의 엘리티즘 느낌이 강하고 이게 뭐 프롤레타리아 느낌이 강하고 천하고 박하고 저기는 심하고 깊고 미니멀하고 화이트한 그 모노크롬이 주상세계로 유행이라면 이런 게 땅 밑으로 구상적인 세계에서 몸이 그냥 육화된 어떤 상황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김희용 작가님 거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 되게 다른 사람이다. 좀 문학 작가분들 결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매치를 했다고 생각을. 그러네. 네. 그렇죠.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그냥 네
저는 조금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알라잉어의 작업이 또 다른 건축가들의 작업과 또 다른 지점이 뭐가 있었냐 하면 뭔가 유일하게 공간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 네, 그냥 그 약간 이제 저희가 사실 조각가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어떤 하나의 공간을 다루는 어떤 건축가로 대변되는 뭐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한 명의 조각가로서 어떤 조각 작품을 만드는 듯한.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원래는 처음에 재료가 그 강간 비계였는데 이 현장에서 재료가 이제 비닐하우스용 그것도 강간 비계라 하나요? 그건 아닌데 그 파이프로 이제 교체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풀도 있고 그 비닐만 없었을 뿐인 거지 저게 어떤 비닐하우스를 되게 해체해서 어떤 조각처럼 만드는 것 듯한 느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공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정도 생각을 했다면 저는 어떻게든 사람 올라가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 아예 안 하신 것 같고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생각의 과정이. 공간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전혀 없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밑에 못 들어가겠던데. 그런데 공간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건축적인 편견 같은 게 건축에서 공간은 인클로즈된 둘러싸인 공간만 공간이라 부르고 그것을 코니노우가 공간 미학으로 만든 게 이제 현대 건축까지 넘어온 거니까요. 근데 이제 공간적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공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공간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수직성과 수평성과 어떤 응축과 확장 이게 도리어 공간을 결정짓는 힘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건축에서 말하는 둘러싸인 공간을 공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둘러싸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도 공간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아닌 근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의 성분들을 더 강렬하게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두 분은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금방 얘기하셨듯이. 네, 근데 저는 방금 그 밑에 들어가기 사람이 꼭 들어가서 걷고 이제 안에 있고 하는 그 거주행위가 가능해야만 공간적이라고 하는 건축적 편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편견에 쌓여 있었고 이제 반성하게 되네요. 네. 우리 쪽이 반성과 빠릅니다. 수긍이 빨라요. 빠른 편이라서 바로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이제 다시 그럼 질문 살짝 바꿔보는 거죠. 제가 답할 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공간하고 네.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비학적인 공간이 있는 양적 공간이 있는 것 같고요. 강도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도 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건축가들이 다루는 종은 주로 팔 수 있거나 양화시킬 수 있는 공간. 건축가들이 만든.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교육을 조금 받은 것 같고요. 다른 한편은 완전히 그걸 공격하는 건축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완전 무시해. 너네들은 다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제가 그렇게 저 눈을 그렇게 네. 뚫어지게 보시면서 그게 네가 벌써하면 안 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스스로도 항상 이 두 개 안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는 어디다가 저 스스로를 포지션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이 두 개에서 그냥 헤매는 자체를 그냥 저 스스로로 보고 있어요. 나는 박진택 선생님이 말한 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공간이에요. 공간이라고 이름 부르지만 공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감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 삶의 행위나 신체 행위하고 부딪힐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공간이에요. 공간은 그냥 추상이라고 봐요. 우리가 흔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죠. 그렇죠. 네, 공간은
인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자 애를 쓰지만 공간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제 인상 썼어요.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제가 질문을 정정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 기자님 양보하겠습니다. 저도 네, 공강 얘기- 기자님이시죠? 공간 기자가 한번 아니, 공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알라인거 작품을 보면서 시간성에 대한 그 흥미로움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축가들의 작업들도 물론 뭔가 시간의 변화나 이런 거를 따르고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살아있다고 해야 그러니까 식물이 아마 심겨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이제 식물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 자연적 리듬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리듬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뭐 공간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갑자기. 네,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오늘 보면서 야 이거 물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억세사하기 싫어하니까 좀 잘못하다가는 시각적 대상으로만 살아남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밤에 야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분무가 마치 영혼이나 귀신이 움직이는데 형상들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나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지만 내 상상의 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분위기가 낮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밤에 봐야만 이 작업은 좀 더 얘기를 진득하게 할 수 있겠구나. 교수님도 밤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간이라는 말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사실 인칭에 대한 말인 것 같아요. 인칭. 그러니까 뭐냐면은 또 잘못 아니 이거 지금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건축가들이 그리고 그 참여해주신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어떤 건축이라는 거를 어떤 매개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준다거나 할 때 이제 건축이라는 매개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1인칭인 거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느끼고 바라보고 근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라인거 작업은 저는 멀리서 바라만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작업 그 자체로서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이렇게 일그러뜨리고 공간을 뒤집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어떤 자유의 진상처럼 서 있는 거죠. 아, 저는 완전 다르게 느꼈어요. 이게 뭐 대화를 네, 뭐 자기 또 얘기하고 가자고. 저는 좀 다르게 느낀 게 이게 오브제로서 건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사람이 안에서 체험하고 하는 것보다. 근데 거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 진짜 지하 골반 같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를 지날 때 조금 기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길 들어갔을 때 진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런 기분을 살짝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기분의 변화를 좀 느끼게 한 게 새로웠다고나 할까요? 네, 그거 저한테 분명히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어. 근데 비가 온다니까 지금. 침. 옷에 이렇게 이만큼 젖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게 젖었어요. 작업을 정말 반기는 입장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젖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았고 이게 만약 이 계절이 아까 리듬 얘기하고 시간 얘기했는데 여름이라면 굉장히 환대하는 물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환대의 개념으로 왔다면 지금은 그 따뜻하게 볼 때는 그거를 새로운 감촉으로 받아들이는 금방 말한 이제 육체의 경험을 보지만 이제 거리의 경험으로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브제는 아니에요. 오브제로서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큰 맥락에서 아마 저 유난인 건축가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안에 인게이징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 공간에서 크게 보지 이거를 오브제라고 해서 분리한 대상으로 보는 영어로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리타 분도 보셨을까 그 작업? 아직 못 봤지. 독립 사진은 보셨나요, 리타님? 네네네. 네, 영상도 보내드릴게요. 좋아요. 네. 네, 엄청 궁금합니다. 네, 진짜. 토크하고 보시면은 더 좋아 보일 거예요. 토크 전에 보면 살짝
이상할 수도 있어요. 느끼세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 이제 한번 잠깐 예능적인 주제로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의심스러운 발자국을 도시에서 좀 캐치해 본 것이 있는지 개인적인 그 내가 발견한 약간 도시의 균열, 의심스러웠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은데 리타님이 한마디 먼저 생각하신 게 있나요? 네, 생각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착파군 같네. 아, 저는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는 게 뭔지 생각해보다가 의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길거리 표지판이나 광고나 상호 같은 걸 보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집 근처에 세이브 마트가 있는데요. 세이브 마트 근처에 세이브 치과랑 세이브 내과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지어지는 상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이 있고 그렇게 상호를 선택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이브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돈을 쓰니까. 근데도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제목을 선택해서 가게를 짓고 그 주변 상권들도 다 세이브라는 이름을 따를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거기 살고 있거나 거기서 뭐 삶을 영위한 사람들의 생활과 인생을 생각하는 게 엄청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을 하다 보면 별로 의심스러워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매우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세이브마트 관계자분들께는 이 리타의 개인적인 의견을 책임을 방금 조금 덜었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괜찮은 상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의심을 하게 돼요. 누군가 나에게 뭐 좋은 말을 해도 의심하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의심이 반복되고 일상화되면서 의심 자체가 의심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도시를 보면 저게 뭔가를 지으면 반드시 그게 뭔가 농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의심이나 정치 권력이나 이게 다 이제 의심이 됐는데 이제 의심이 만연화되다 보니 의심의 그 힘을 잃어버린 의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참 슬픈 의심스러운이 이제 더 넘어서면 뭐가 나올지 그게 사실은 궁금하지 세상 전체가 그냥 의심투성이가 아닌가 해서 의심스러운 뭐 족적인 발걸음 이거 아니라 도시는 그냥 의심이다. 인간이 만든 거는 그냥 의심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건 나만 가지고 있는 정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프로젝트나 하는 거 보면 의심 덩어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뭔가를 위해서 뭔가 철저히 또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결부되어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도 그런 결부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를 향하는 것은 다 비린내가 나요. 그것을 의심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막 의심이 사라진 게 더 슬퍼져 있는 그런 글루미한 상태라고 볼까요? 그 다들 각자만의 도시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순간 교수님이 살고 계신 도시의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 도시 아닌 분들 그냥 면에 살아요. 예, 두 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에 흙 묻어.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지 저는 좀 평화로운 짐작이 세상에 가네요. 살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요. 예, 네. 평화로워요. 도시가 의심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너무 맞아요. 그 어제 우리 잠깐 무력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제 뭐가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것들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다는 게 너무 무력감이 느껴지고 폭력적이라는 생각까지도 갔는데 그 거대한 뭔가가 있는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냥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런 무력감이 또 오는 것 같아요. 도시 얘기하면 계속 이런 무력감에 오고 희망이 찬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 돼서 끝나고 이랬는데 네, 저는 그런 아까 세이브 마켓 이런 것도 그렇고
정보의 과잉과 유머러스함의 과잉이 주는 의심스러움의 말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회사 이름 재밌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 니네 유머러스. 나는 처음에 푸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쟤들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보기가 싫었어요. 너무 농간을 치는 느낌. 처음에 푸아를 들었을 때 전진삼이가 선배님 이 푸아 이거 굉장히 작업 잘하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야 푸아가 뭐냐 나 안 볼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뀌는 거야. 네, 이제는 뭐 이름들이 많아지고 뭐 설계사무소뿐만 아니라 앞에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있는데 이응 시읒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 초성만 따서 응응스크림이다 막 이러는데 알라잉하고 비슷한데요. 응응 알라잉. 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계속 무뎌지게 하고 뭐 인터넷에 범람하는 위트나 이런 것들에도 전혀 이제 의심스러울 게 없고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의심스러움을 느껴야 될지를 오히려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아니 지경인 것 같아요. 의심 투성이라서 나 의심이 종교를 감춰버린 의심이 이제 그냥 만연화돼 버린. 그러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운데 뭐 어떻게 의심을 해요? 의심스럽지 않은 거 하나만 얘기해요. 의심스럽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시에 오면 난 다 의심했거든요.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고 오랫동안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패하고 관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정치 권력이 그렇게 우리를 이런 세상, 이런 관점으로 보도록 만들어서 참 슬픈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아직은 안 보여요. 두 분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도시의 이야기들이 있으실지. 로딩 중이신 것 같아요. 우리 뭐 세운상가 꼼비하잖아요. 네. 누가 당선된다고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거든 다 의심하거든. 세운상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의심해요. 뭐 생계천 프로젝트 뭐 의심하고 이거 뭐 왜 이렇게 있지. 그래서 건축가들이 고지식하고 순수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이 미에 대한 뭐 중력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전혀 의심받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자기 프로젝트 소개로 표면에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사연님, 네. 네, 뭐 프로젝트랑 좀 관련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저는 어제 죽은 식물들 몇 가지를 새 식물로 교체를 하면서 아 이건 정말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있을 때 저희 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많이들 와가지고 막 식물 만져보고 이게 뭐 이거 상추인가? 이거 수경재배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기웃거리고 밑에도 쳐다보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더 물어보시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어떤 분은 얘네가 잘 안 크니까 큰 걸로 교체하는 거냐 막 그런 시에서 나오셨네. 하시고 근데 그냥 지나다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세워지는 과정이랑 그 식물이 들어와서 크는 과정까지 그분들은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다 보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원래 처음 의도하셨던 것처럼 의심스러운 게 진짜 저 사람을 의심해 이런 안 좋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약간 호기심에 가까운 그런 다양한 의심들을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한 것 같아서 어제 가서 있으면서 아 이게 진짜 의심스러운 발자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00점.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호기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의심스러운 거는 호기심이고 되게 순수한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게 어딨냐? 둘이 나가서 정리하고 와. 아니 지금 교수님 얘기하기 전에 미리 실드한 거야. 안에서 까줘야지 우리가 덜 다쳐. 그러니까 뭐 이게 혐의를 두기보다는 좀 더 이게 궁금하게 만들어서 탐구하게 만들고 찾아나서게 만드는 게 의심이구나. 그쵸, 좀 도시가 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의심에 대해서 되게 의심의 가치가 요즘
없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의심한다고. 근데 그 성화 중에 성경 모티브 중에 제가 기독교인 아닌데요. 제가 좋아하는 모티브 중에 하나가 의심하는 도마거든요. 왜냐면은 그 얘기에서 되게 놀라운 미덕은 도마가 끝까지 쫓아가서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돌아온 정말 그 동일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어떤 그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서도 도마처럼 그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자기 믿음을 시험하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야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끈질김 자체에서 오는 성실함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에 대한 어떤 걸까요? 추구가 있고 되게 저는 긍정적인 가치도 많은 그런 상태라고 봐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의심이 되게 도마는 실정적인 인물이라서 그렇다고 보는. 맞아요. 그래서 예수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그래서 의심할 때 마음 심자인데 신학적으로나 그 종교의 영역에서는 도마는 별로 안 좋죠. 그거는 과학자의 영역에서는 좋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의심의 가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도시를 어떤 관점에서 마음을 둘까, 마음을 어떻게 챙길까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소장님 준비되셨나요? 78회.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코멘트들 뭔가 저는-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 더 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보다 의심이 더 재밌구나. 확실히 더 사람을 끈기 있게 만들고 호기심이 사람을 더 뭐 집착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다른 점이 있구나. 근데 인간관계를 의심하면 끝이죠. 집착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에 의심이 들어오면 파멸이에요. 인간은 의심하는 순간 파멸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의심은 메꿀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기 때문에. 의심은 믿어주는 건데 믿는 것도 근거가 없거든요. 그냥 기회를 객으로 말처럼 어둠 속에 뛰어내는 행위인데 어떤 적을 가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의심은 못 채워요. 의심은 채울 수가 없는 무한한 구멍이에요. 그런 무한한 구멍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너 지금 그냥 무료해. 마음대로 아니, 마음대로 이제 말하고 나 지금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아니 모든 게 유한하고 이 끝이 다 보이는 무한이 세상이잖아요. 있으니까. 이 아파트 단지만 봐도 어떻게 사는지 다 알겠고, 네. 근데 어떤 무한한 구덩이 하나가 너무 반가운 거죠. 그 알라이머 작업도 그러면 그 블랙홀 같은 거 아니에요? 이 도시에 낯선 것이 들어서서 저기는 오래된 것들이 있고 여기는 새로운 개발이 많이 있고 그 박정희 근대와 그 옛날 조상의 그 구조물이 충돌하는 가운데 딱 서로 겨냥하면서 왠지 죄송합니다. 야 교수님 말 끊는 사람 얘 처음 봤네. 옛날에 쉬었다 갈게요. 몽둥이가 유명한 분이셨어 옛날에. 날라갔다고.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한번 나가지고요. 소장님이랑 처음에 이제 소장님이 이제 뭔가 이렇게 구상을 하실 단계 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여쭤봤더니 저는 뭐 그냥 보리를 그냥 과장 더 해. 보리를 그냥 보리밭으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를. 그래서 처음에 약간 섬뜩했죠. 와, 보리밭? 뭔지 모르겠지만 장난 아닌데. 소도 풀어놓는 거. 근데 그때 소도 한 마리 풀어놓으려고요. 그때 순간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끊고 제가 바로 서울시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진심인 것 같다고. 운영위원회 보고하고 지금 소푼다고 그러고 막 축산법 그저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을 상상해보니 그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뭔가 구상 단계가 사실 어쩜 제일 의심스러운 단계. 너무 신스러운 장면이잖아요. 보리밭에 소 한 마리. 왜 그러셨죠? 쩐다. 멋있잖아.
근데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겠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오히려 덜 도리를 번거고 있긴. 그런 면에서는 불온한 작업을 해야 의심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저는 그 이 작업 처음 할 때 그 첫 번째 의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으로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이건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학생 때 이제 배웠던 거고 이제 학생 작업의 연장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가지고 개인의 경험에 도시를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또 해야 되지? 맞죠. 이게 건축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두 번째 의심은 이제 다른 작가들의 이제 작업을 보면서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내줬는데 해답이 왜 다 이렇지? 그냥 너무 뻔하지 않나? 창문 뚝 만들어 놓고 뭐 창문 좋나? 뭐 터렐인가? 북악산이 보이는 터렐인가? 이거 잘라야 되겠네. 그러더니 그리고 뭐 아니 저 아직 안 오셨지? 멜로디송 작업 보면서 뭐 이렇게 세운상가 전기 많아 뭐 이렇게 그 주름관 막 이게 컨텍스트 장소의 컨텍스트성인가 이게 건축가들은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켤 수 있는 악기가 이것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좀 건축가가 이제 건축가로서 이제 켤 수 있는 이 악기나 이런 어떤 소스가 이것밖에 없나 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있지? 아직 그 서재현 작가님은 아직 제가 이게 뭔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고 이렇게 막말해도 되나? 저도 이렇게 막말 듣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도 쇼윈도머니처럼 네. 건축계도 비난하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인들 반말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커밍아웃 하고 네.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커밍아웃 한 명도 안 좀 더 했죠. 재밌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좀 뒤집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퍼머넌트하지도 않고 행사야 비엔날레야 한번 뭔가 이렇게 뒤집었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 예산 얘기가 유독 많이 나왔어. 그래서 보리 얘기 하셨길래 저는 근데 보리밭이 있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가장 작은 걸로 가장 크게 이거를 전복할까? 그럼 씨앗을 심어서 크게 퍼뜨려야 되겠다. 이게 근본적이었고 이제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는 어떤 이 도시 주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지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문외하니까 사실 도시라는 거는 보기 싫은 것들은 다 밀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봐라 좀 이렇게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이 뭐 있는데 너네들은 모르고 살아. 좀 이렇게 그런 것 좀 보고 살아. 뭐 이런 약간 나쁜 마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확실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베니스 비엔날레 작품도 그 화장장을 한강에다 만드는 그런 거였거든요. 죽음을 다 이렇게 도시 외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마치 죽음이 존재하지 않듯이 죽음을 다시 도시 안으로 불어들여서. 그래서 이번 작품의 제목도 트리 오브 소울스. 그거는 이제 다이애님이 영혼의 저거로. 왜 그런 이름을 했어요? 잠시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런 거 같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아까 이게 시간성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 질문을 다 축적하신 거였어요. 계속 나와주고 있어. 빚 갚으시잖아 지금. 할리갈리. 네. 이 낮에는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조형물을 만들면서 하는 작업은 느꼈던 거는 이게 너무 연약한 식물이 심어져 있어요. 생명이야 이거는 그냥 식물이 아니라 어린 생명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게 사냐 죽느냐 어떻게 자라나냐에 쏠려 있어요. 이 구조물이 없어요 여기는.
거기에 다 집중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저희가 그러니까 공간 얘기라도 연관해서 이제 하자면 저희는 이렇게 뭐 살아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 있고 연결되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구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 되게 힘든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 있는 거를 이제 살아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죽어 있는 구조물에서 좀 벗어나고 죽어 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고착화되고 뭐 솔리드 스테이트 오브 아키텍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밤이 되면 이 어린 생명이 없어지고 그 어린 생명에게 공급되는 양분, 이 물의 움직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공간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정말로 이 지층 밑에 들어가 있는 뭐 근데 지층은 또 밑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 자체를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경험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하면서도 그냥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스스로도 예상했지만 스스로 예상한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른 하여튼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이제 변화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잘 지각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들을 드러내서 우리 곁에 두는 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꿈틀거리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이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즐거웠습니다. 네. 대답을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그 제목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거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그 제목 트리 오브 소울스가 원래 그 아바타라는 영화 안에 그렇죠. 있는 그런 그 나무구나. 네네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한 개체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전체가 하나로 다 같이 살아있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물 자체도 거기 안에 식물 하나하나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 다 같이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고 그거에서 그 물을 주는 과정이나 아니면 식물이 점점 자라나면서 구조물의 형상이 바뀌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식물에서 나오는 그 신호를 잡아가지고 음향을 만들어서 거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음향을 듣는 과정 같은 게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느끼면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일종의 생명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그 파동이라는 그 단어 판이 지금 이렇게 파동. 근데 그 일상 속에서 파동을 만들고 싶다고 그 초반에 그 저희 소개하는 그 문장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해주셨었는데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진태 소장님 머리 지금 카드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 아니요. 아까 갑자기 카드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슬슬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그냥 너무 제가 그 진짜 이 극강의 조합을 사실은 모았거든요. 그 서로 다들 같은 비슷한 분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들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싸우거나 재밌거나 둘 중 하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싸우면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코너가 있는데요. 우리 처음에 주제를 안 정하고 말 다 하고 나서 주제를 정하거든요. 네, 박세민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시죠.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네. 오늘 이번 시간이 진짜 제일 어려워.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저는 아까 이종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심하는 능력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았는데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심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를 건축가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뭔가 의심하고 뭔가를 정복하는 거, 그러니까 정복을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는
의심과 전복하는 힘들이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파동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아름다운 기가 막힙니다. 우리 토크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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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뭐 그냥 강렬하게 박수치고 우리 모두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